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을 위한 상품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관리, 상품 등록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품 등록하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버튼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설명이 아니라 오직 상위 노출을 위해 적용시켜야 할 팁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가이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항목이 뭐고 이 항목이 뭐고 이런 어떤 항목들이 있고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 등록을 해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위 노출을 위해서 어떻게 상품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 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4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용시켜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입니다. 필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등록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기입하는 건데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될 부분만 기입하고 귀찮아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뭐 네이버에서 필수가 아니지만 이렇게 추가로 달아놓은 모든 항목들을 될 수 있으면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런 모든 항목들이 기입이 잘 된 상품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화 해놨습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인데요. 그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잘 되기 위한 뭐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뭐 상품을 잘 썼는지 아니면 카테고리를 잘 했는지 속성은 잘 기입했는지 뭐 내용은 빠짐없이 기입했는지 이런 적합성에 따라서 좀 더 상품을 잘 노출될 수 있게끔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건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작성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카테고리 설정입니다. 카테고리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라는 항목이 카테고리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카테고리 선택해서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네이버에서 수백만 가지의 상품들을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나누어둔 하나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A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반드시 A-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만 노출이 되고 또한 그 상품들끼리만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들끼리만 경쟁해라 라고 경쟁을 제한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용량 물티슈라는 키워드에서 내 상품을 노출시키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여기 쇼핑 더보기를 누르시고 보시면은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지, 물티슈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지 대용량 물티슈라는 키워드에 노출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생활건강, 생활용품, 그리고 화장지, 물티슈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지, 물티슈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주시면 저는 대용량 물티슈라는 키워드에서 이제 노출될 수 있다.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들끼리만 경쟁을 한다. 경쟁을 제한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데요, 혹은 어떤 카테고리가 좋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황금 키워드 강의 영상이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설정을 정확히 한다가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카테고리 설정까지 완료하셨다면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상품명입니다. 이 상품명은 만약 여러분들이 A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가 내 제품을 노출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품명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를 들면서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물티슈 상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먼저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이 키워드 선정하는 방법은 제 다른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선정한 다음에 모든 키워드가 담기도록 상품명을 일단 적는 거예요. 일단 브랜드명을 먼저 적고, 예를 들어서 하기스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하기스를 먼저 적고, 대용량, 두꺼운, 두툼한, 가성비, 일회용, 청소용, 물티슈, 백매. 보시면은 모든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죠. 대용량 물티슈 하면은 대용량 물티슈가 들어가 있고, 두꺼운 물티슈도 두꺼운 물티슈. 이렇게 모든 키워드들이 다 담기게 상품명을 먼저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은 네이버 알고리즘 로직상으로는 완벽하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세팅을 완료한 건데, 저희는 네이버 알고리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볼 때 이 상품이 어떤 건지 고객들을 후킹할 수 있어야 해요. 고객 입장에서는 딱 이 상품명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을 파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뭐 하기스, 대용량, 두꺼운, 두툼한, 가성비 이렇게 읽다가 그냥 다른 상품에 눈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렬을 약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기스, 대용량, 물티슈, 백매, 그 뒤에 두꺼운, 두툼한 이런 나머지 키워드들을 뭐 티슈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이렇게 제목 중간에 숫자를 넣어줌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이 숫자까지 100매까지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이제 끊어읽는 구간을 형성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것은 이제 광고나 이제 여러 문구 카피를 작성할 때도 적용되는 이론인데요. 글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가운데 숫자가 껴 있음으로써 글의 가독성이 좋다라는 글쓰기의 기본적인 그런 심리적인 이론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도 아래 제목이 더 명확하지 않나요? 하기스 대용량 물티슈 100매. 여기까지만 읽고 이건 일단 물티슈를 판매하는구나, 대용량 물티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을 막는 거죠. 자, 이렇게 상품명까지 모두 작성을 완료했다 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상품 주요 정보와 검색 설정입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여기 상품 주요 정보가 있고요. 더 내리면은 여기 검색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카테고리 제목 다음으로 고객이 검색하는 그 검색어를 걸리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확한 가이드라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다면 이 옵션들이 하나의 코드화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제품 페이지에 저장이 되고, 고객들이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어를 읽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화 되어서 저장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검색 설정과 상품 주요 정보 이 두 곳에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 검색어에 걸릴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 상품 주요 정보를 보시면 이거는 해당 항목에 맞게끔 그냥 설정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모델명을 입력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위에서 제목을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그냥 모델명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전자제품을 판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명을 확실히 기입하는 것이 좋고, 근데 만약에 전자제품이 아니다, 일반적인 생활용품, 일반적인 물품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전에 입력했던 제목을 똑같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키워드들이 한 번 더 페이지에 저장되고 고객이 검색했을 때 검색어에 한 번 더 걸리게끔 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브랜드를 적고, 제조사도 적고, 여기 상품 속성,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상품 속성들이 다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적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확실하게 하고, 원산지도 적고, 정확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색 설정이 있죠. 검색 설정으로 가시면 이렇게 태그가 뜨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제품과 어울리는 이런 태그들을 입력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선정했던 내 키워드들, 그거를 태그 직접 입력 눌러서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뭐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용량 물티슈, 두꺼운 물티슈, 두툼한 물티슈 이런 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총 10가지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예시니까 3가지만 일단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모델명과 같이 상품명을 한 번 더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키워드들이 한 번 더 페이지에 저장되고 그것들이 한 번 더 검색어에 걸리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은 메타 디스크립션이라고 있는데요. 메타 디스크립션은 설명을 한번 보면은 검색 엔진이 내 상품이 가장 적합하다는 걸 판단하여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메타 디스크립션 안에 있는 그런 글자들이 하나의 코드화가 돼서 여러분들의 페이지에 저장될 거고, 고객들이 검색하는 그 글자와 이 메타 디스크립션이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서 일치한다면 뭐 노출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더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의 키워드들을 한 번 더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타 등등.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메타 디스크립션도 검색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노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상품 세팅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네이버에서 작성하라고 하는 모든 항목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키워드에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한다. 정확히 설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상품명을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네이버 알고리즘에 맞게끔 설정한다. 그리고 상품 주요 정보와 검색 설정을 내가 선정한 키워드에 따라서 알맞게 설정한다 라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은 항상 체크 ON이 돼야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노출이 된다는 점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 다른 강의 영상이 있으니 그 강의를 보고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케팅 광고 인사이트가 풍부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